안녕하십니까. 호반초등학교 이용로입니다. 지금부터 2021 더불어 배우는 민주시민학교 호반가족의 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펼쳐나갈지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이 호반 교육가족의 꿈 이야기가 만들어진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최근의 시대 상황과 지난 한 해의 교육을 평가하는 교직원 워크숍, 그동안 보내주셨던 학부모님들의 설문 결과와 학생들의 의견과 요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학교에 많은 학부모님들 모시고 학교의 한 해 사례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것도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달려가고 싶은 곳이 학교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학교는 우선 즐거운 곳이어야 하고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거든요. 그럼 호반 교육가족의 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침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많이 미안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지구를 잘못 사용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고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 많이 미안했습니다. 아울러 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성장에 있어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를 다시 한번 느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3월 2일 부모님과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소박하게나마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2021 새해에는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반 교육가족이 함께 세운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어떤 교육을 펼치게 될지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호반초등학교의 비전은 더불어 배우는 민주시민입니다. 교육을 이야기할 때는 더불어 배우는 민주시민 교육이 될 것이고 학교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더불어 배우는 민주시민학교라 하겠습니다. 비전인 더불어 배우는 민주시민을 구현하기 위해 크게 세 갈래의 가치와 교육활동을 구성했습니다. 더불어 함께란 어떤 뜻이고 공감, 안전, 공동체의 가치가 어떻게 교육활동으로 펼쳐질지 배움이란 어떤 뜻이고 지혜, 삶, 상상력의 가치를 어떤 교육활동으로 펼칠지 그리고 민주심이란 어떤 뜻이고 참여, 연대,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어떤 교육활동을 통해서 펼쳐질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 함께 사는 지혜입니다. 우리말의 사람이라는 두 개의 글자를 가까이 붙여보면 삶이 됩니다. 반대로 삶이란 사람과 사람이 가까이 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 같은 반 친구들, 이웃들은 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이니 소중한 존재들이죠.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면 함부로 대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전우익 선생님도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민겨라는 책에서 혼자만 잘 살면 재미없습니다. 뭐든 여럿이 논아 갖고 모자란 것을 두루 살피면서 채워주는 것, 그게 재미난 삶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요즘 운동선수들과 연예인들의 학창시절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었죠. 그저 철없던 어린 시절 장난이라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인생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학교폭력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장난이고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피해자는 평생을 안고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아픔일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학교폭력과 안전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권 침해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학교 폭력 못지않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 의한 교권 침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의한 수업 방해, 욕설, 불법 촬영, 선생님의 개인정보 도용 등이 SNS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급기야 졸업앨범에도 교직원 사진을 삭제하거나 졸업앨범 제작을 중단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늦은 저녁 시간까지 선생님들께 전화와 문자를 통한 민원 제기 등으로 선생님들의 사생활 침해와 상처받는 일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은 사전에 약속된 방법과 가급적 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에 해주시고 자녀의 이야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 확인을 먼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학교 폭력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학교 폭력 예방과 인성교육, 생활교육을 위해 저희 학교에서는 비폭력 대화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란 상대방과의 소통에서 관찰, 느낌, 욕구, 부탁에 대한 경청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존재 전체로 들어 공감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작년에는 모든 선생님들이 15시간의 교원학습 공동체 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했고 올해는 20시간의 심화 연수를 진행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작년에는 4, 5학년 3학급에 10시간씩 적용을 했으며 올해는 보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점차 친구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3학년에 전문가를 연간 20시간씩 투입해서 집중 지도함으로써 관계 능력 향상과 학교 폭력 예방을 통해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공감 능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 장면은 작년에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비폭력 대화 연수를 진행하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학부모회가 구성되면 학부모 아카데미로 본 연수를 실시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의 대화법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학교를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굣길에 가장 먼저 접하는 위험 요인은 교통안전일 겁니다. 매일 아침 저도 교문 앞에서 아침맞이를 하면서 부모님들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특성은 도로 위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아서 운전하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존재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 아이를 좀 더 가까이 편하게 내려주기 위해 횡단보도 위에 차를 세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놀이할 때 금 밟으면 죽는 규칙 아시죠? 차선을 꼭 지켜주십시오.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특히 내 아이는 엄마 아빠 차에서 내리자마자 친구를 마주하게 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내리거나 불법 주정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내 아이의 친구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마지막 발이 인도로 올라가기 전에는 절대 다른 차량들을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이 뒤에서 부르면 갑자기 뒤돌아 뛰어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1, 2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나치는 운전자분들이 계십니다. 나중에 사고 난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꼭 수신호를 따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장면은 트럭입니다. 잘 보시면 역주행인 걸 아시겠죠? 불법입니다. 더군다나 이 차 앞쪽 교문에는 감시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 중에도 대우 아파트 쪽에서 오다가 중앙선을 넘어 이렇게 정차를 하고 자녀를 내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이는 차에서 내려 친구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른들부터 꼭 사소한 규정이라도 지키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기존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강화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12만 원이네요. 교문 앞에 감시 카메라가 있고 5월 중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또 다른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아이들이 참 잘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많이 습관화되었지만 코로나는 방심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앞으로도 꼭 지켜주십시오. 등교 전 내 자녀의 앱에서 꼭 문진에 참여해 주시고 너무 일찍 등교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시 이전에 등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방역과 안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등교 시에는 학교 현관에서 한 번 더 발열 체크를 하고 있고요. 점심 식사 전에도 발열 체크를 합니다. 전 교직원과 함께 4명의 지원 인력을 활용하여 교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업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한 방역으로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매우 엄격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400명 이하는 자율 결정으로 가급적 전교 매일 등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 모형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중한 경우 원격 수업 시 쌍방향 수업을 실시합니다. 4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자녀 돌봄 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녀 돌봄 지원 제도는 학교 돌봄과 지역 아동센터가 있었습니다. 학교 돌봄은 저소득층 자녀와 한부모 맞벌이 가정 자녀를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정하여 돌봄 일실과 방과학교 연계형 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별로 정원은 20명이지만 코로나 방역상 20명 모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교 밖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초등과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에는 하늘씨앗과 에베네셀 두 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돌봄 취약아동 및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부모님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에베네셀은 정원이 모두 찼고 하늘씨앗은 다소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아동들의 돌봄을 위해 이번에 호반 안심마을 공동체가 출범합니다. 자녀의 돌봄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마더센터, 뒤뜰 어린이 도서관, 육아공동체 함께 돌봄, 그리고 호반초등학교가 함께 참여합니다. 그동안 학교 돌봄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없었던 많은 아동들이 오후 시간을 돌봐줌으로써 촘촘한 돌봄 체계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바로 학교 정문 앞 학원 자리입니다. 현재 공사 중이며 조만간 오픈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작업장과 돌봄 카페를 운영하고 방학 단기 돌봄과 마을의 여러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 교육 공동체 역할을 해낼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에 의한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위한 공간인 만큼 모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출근을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오후에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아이가 갑자기 비를 만났을 때는 우산 대여도 할 계획이고요. 오후에 아이를 기다릴 때 차 한잔 마시며 담소도 나눌 수 있는 부모님들이 카페 역할도 할 예정입니다. 춘천시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더 많은 재정적 도움도 필요합니다. 도움 주실 분께서는 후원 회원이 되어 주시면 더욱 든든해지리라 기대합니다. 작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간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차별과 혐오 사건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이와 같은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위해 교육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호반교육의 비전 중 두 번째, 배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 삶, 상상력을 핵심 가치로 하고 있고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 교육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먼저 학교를 재개념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학교가 가르치고 따르는 곳이었다면 우리의 학교는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어야 하겠습니다. 가르치고 따르는 교육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는지 확인하는 학력고사와 교과서 지식 중심이었다면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는 배움의 능력과 질문을 중시합니다. 1학년에서는 반드시 한글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와 수학의 기초학력은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성장을 이끈다는 믿음으로 단순 지식보다 질문에 대해 탐구하고 성찰하는 학교 교육을 지향합니다. 좋은 질문이란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한글은 누가 만들었지? 이런 질문보다는 세종대왕은 왜 한글을 만들었을까? 한글을 만듦으로써 백성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왔을까? 속어와 외계어가 범람하는 오늘날의 텔레비전과 SNS에서 우리는 한글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등의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보다 좋은 수업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교과서의 내용을 건너뛰거나 다른 내용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만일 교과 내용 중 지도하지 않고 건너뛴 부분이 있다면 분명 담임 선생님은 더 좋은 내용으로 대체하신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년 전 인기 드라마였던 스카이캐슬 얘기 좀 하겠습니다. 많이 보셨죠? 어떤 생각하며 보셨나요? 주인공 강준상은 해나가 죽고 나서 자기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이죠. 어머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학력고사 전국 1등까지 했고 어머님이 의대 가라고 해서 의사 됐고 어머니가 병원장 되라고 해서 그거 해보려고 길을 쓰다가 내 새끼인 줄도 모르고 해나를 죽였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열심히 하라 공부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1등을 해본 적이 없네요. 어머님이 의대 가라고 한다고 모두 의사 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나이 쉰이 되도록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놈으로 만들었어요. 강준상의 이 한마디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학력고사 전국 1등을 하고 의대 나와 의사가 되어 나이 50이 되었는데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오직 1등과 경쟁, 2등은 기억되지 않는 세상, 배우면 배울수록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교육. 왜 이럴까요? 배움이 삶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움은 삶이 되고 삶은 다시 배움이 되어야죠. 모두가 1등이 될 수는 없지만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바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겁니다. 지금의 부모님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꼭 이렇게 살도록 어른들이 지원해 줍시다. 지금 당장 아이의 꿈이 무엇인지,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물론 꿈과 잘하는 일은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계속 자녀들을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저희 학교는 강원 행복더하기 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예로부터 선생님과 부모님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들을 하시죠. 노력만 하면 누구나 1등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누구나 서울대 갈 수 있단다. 대학만 가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런데 어차피 1등은 한 명이고 서울대에는 정원이라는 게 있고 대학 간다고 원하는 모든 거 얻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 아이들의 행복을 유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행복 수업을 시작합니다. 제가 직접 수업할 거고요. 희망하는 학급이 안에서 합니다. 효과가 괜찮으면 앞으로 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감염병들의 대부분은 숲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사스는 박쥐와 사양고양이에서, 메르스는 낙타에서, 에볼라는 큰 과일 박쥐에서, 지카는 원숭이에게서, 코로나19는 박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제레미 리프킨의 말대로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로 서식지가 파괴된 모든 생물이 대대적인 이주를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00년에는 지구상에 인간이 거주했던 곳은 전체의 14% 정도였고요. 이것이 현재에는 77%를 인간이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야생은 23%만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아이들 아침 맞이 할 때마다 마스크 쓰고 학교에 오는 아이들 보면서 많이 미안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춘천에도 전원주택 짓고 아파트 짓는다고 숲을 마구 파헤치고 있어요. 춘천의 얼굴이었던 저곳에 살던 고라니, 토끼, 멧돼지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숲속 동물들이 몰리고 몰리다가 인간 속으로 들어오겠죠? 멧돼지가 시내까지 출몰을 하는 걸 보면 만약 그 멧돼지가 어느 바이러스에 숙주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수공통 감염병은 지속적으로 출몰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마치 판도라 상자가 열린 거죠. 우리가 흔히 인디언이라 부르는 거북이 섬의 얼굴 붉은 사람들에게는 미타쿠의 오야신이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랍니다. 제레미 리프킨도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다 같이 무너진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보여줍니다. 오늘 RA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요. 실시간 전 세계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들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코로나19를 전 세계로 퍼나르는데 1등 공신을 한 것이 바로 이 비행기일 겁니다. 마치 파리떼가 더러운 것을 퍼나르듯이 말이죠. 우리 학교는 춘천 시내에 있으면서도 가장 좋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참으로 행운입니다. 비록 임대한 땅이지만 텃밭과 숲도 있습니다. 잠시 감상해 보시죠. 학교 정원의 모습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최고의 생태교육은 아이들을 최대한 많은 시간 자연 속에 노출하는 겁니다. 이번엔 화제를 바꿔서 교과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네 개의 교과를 보시고 호반초등학교의 교과를 한번 찾아보시죠. 1번 교과 대룡산 푸른 전기 맑은 소양강, 2번 교과 소양강 맑은 물아 구봉산 나무들아, 3번 교과 봉의산 전기 받은 소양강 은빛 물결, 4번 봉의산 우뚝 솟은 곳 소양강 맑은 물. 구분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우리 학교 교과일까요? 3번이 우리 학교 교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교과에는 99%가 산과 강 또는 바다가 나올까요? 풍수지리에 따라 학교를 세웠을까요? 학교는 가치를 배우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산과 강과 바다로 교과를 만들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봉의산 전기를 잘 받은 것이고 공부를 못하면 전기를 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학교로 오지 말고 봉의산으로 가서 전기 잘 받게 해달라고 제사 지내야 해요. 학교가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 교가를 다시 써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교직원, 학부모님들, 동문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신다면 교가 다시 써보고 싶습니다. 계속 제 이야기 듣느라 무료하실 테니 2분 정도 음악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마음으로 없는 게 가련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아름다운 꿈 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것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네 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것 가르친다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리가 국민童謡혹은 국민가요처럼 부르는 이 노래는 사실 어느 학교의 교과입니다. 산과 강과 바다 대신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배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비전 중 세 번째 민주시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 연대, 지속 가능을 핵심 가치로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미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생태 민주주의 개념을 도입하고 다양성 존중 활동, 다모임을 운영하며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배웁니다. 연대하는 삶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학교 교육에 생태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들, 동물이나 식물들을 포함하죠. 이 모든 것들을 위한 사회제도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덜 생산하고 덜 소비하고 덜 소유하는 사회입니다. 기존의 환경교육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민주시민은 선거 때 항상 투표를 합니다. 법과 규칙을 항상 잘 지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늘 지켜봅니다. 사회단체나 정치단체에서 적극 활동합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조금 비싸더라도 정치, 윤리, 환경에 좋은 상품을 선택합니다.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지역 혹은 동네의 발전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참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민주와 혁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현재의 삶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론화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같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연대를 하고 행동을 해야만이 우리 사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초창기인 작년 상반기만 해도 유엔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국제사회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국제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죠. 사회 연대 경제가 대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백신이 개발되자 백신 개발국과 생산국을 중심으로 백신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이기주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인구수보다 훨씬 많은 백신을 확보했음에도 가난한 나라들에게는 백신 제공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을 어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참여를 기다립니다.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올해에도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부모회 없이 학교를 운영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가정통신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고 이제 곧 학부모회와 임원진 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면할 수 없다면 온라인 미팅도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학부모회도 구성하고 스스로의 역량도 키워서 학교 운영의 주체로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식 맡긴 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주체임을 인지하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저희 학교 교육 환경 시설 개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학년 교고실 4칸을 리모델링합니다. 온돌 바닥과 놀이공간이 함께하는 쾌적하고 즐거운 교실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 중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돌봄 교실 3칸을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것도 여름방학 중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학교 건물 내진 벽돌 보강 공사가 1학기와 여름방학 동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학교에 초대해서 함께 얼굴 마주보며 많은 이야기도 나눴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라는 미중의 상황에서 이렇게 줌이나 유튜브나 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등 실험을 하게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뉴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저희 호반 교육에 많은 관심과 협력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